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월 28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반등을 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전장만 하더라도 그래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각부터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왔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8%, 코스닥은 무려 2.8%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자, 그래서 월봉으로도 보면 제가 2017년하고 18년 이 당시에 2580에서 2600포인트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하나의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 비교적 2차원지 관련주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고 그 외에 반도체 종목이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의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게임주하고 대체적으로 2차원지 소재 기업들 마찬가지로 부진한 모습이 나왔고 그 외의 종목들은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죠.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6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외국인은 여전히 7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순매도를 보여주네요. 그래도 기관이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아마 개인들도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기관이 오랜만에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까지 합산하면 9거래일 연속이네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반대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기관도 3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증시의 블랙홀 역할을 했었던 LG 에너지솔루션 자, 이 종목은 오늘도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는 매수의 강도가 상당히 약해졌죠. 자, 그리고 다른 2차원지 관련주 삼성 SDI 오늘은 2차원지 관련주가 조금 부진했었는데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첫 번째로 SK하이닉스, LG화학, 휴마시스, 기아,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이노텍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국내 시장과는 다르게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S&P 500도 0.5% 하락이 나왔었고 나스닥은 1.4% 그리고 다우지수는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의미 있게 보는 것이 지난번 가파른 하락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거의 종가가 최저가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최근 4거래일 동안은 밑에 꼬리를 달고 종가가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들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보면 나스닥은 그래도 어제가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S&P 500도 마찬가지로 최근 4거래일 동안에 밑에 꼬리가 달리면서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하락폭이 조금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또 금리 인상 외적으로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이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4자 회담에서 휴전을 재확인했다. 이런 기사도 같이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재회동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어쨌든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FOMC가 끝남에 따라서 약간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을 봤을 때 여지는 조금 남아있겠죠. 그에 따라서 조금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보합권 내로 기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오늘 국내 시장처럼 이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락폭은 조금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미국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언제나 국내 시장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지수가 조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많은 업종들이 정말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지금 보시는 반도체 업종들, 이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코스피 대표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동안 시장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장세만 반복이 되었었는데 모처럼 강하게 반등이 나온 이 시점에서 그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였다, 이 점을 체크를 해본다면 어쩌면 2022년 상반기에는 주도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물론 반대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내일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반도체 업종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반도체 업종은 오늘 흐름을 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슈가 있었죠. 자, 먼저 SK 하이닉스에서 오늘 실적 발표를 했었고, 작년 매출이 43조 원이었고 이게 역대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2조 원을 돌파했고 1년 새 147%의 상승을 보여주었다 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한마디로 실적 깡패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루 전이었죠. 자,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했어요. 물론 어제는 LG 엔솔이 상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급 꼬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은 빛을 보지 못했었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도 한번 본다면 작년 매출이 무려 279조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20년 대비 18%의 성장이 있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43%, 정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작년에 실적이 좋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의 미래 주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은 과거 지표에 불과하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 과거 실적을 토대로 얼마나 더 증가를 보여줄 수가 있는지,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먼저 하이닉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에서 상반기에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겠지만 이게 하반기가 될수록 점차 해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D램의 생산 증가율은 10% 후반, 그리고 낸드는 30% 정도의 증가를 예상하는 만큼 2021년보다도 2022년 올해가 훨씬 좋다는 것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주주 친화 정책이에요. 어제 주당 배당금을 1,540원으로 변경한다고 공시를 했었고, 또 고정 배당금을 올리고 2024년까지 새로운 배당 정책을 적용하기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 동안 창출되는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되었을 때 50%를 주주 환원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주주 친화 정책 발표도 있음에 따라서 두 가지 효과가 오늘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작년에 정말 실적 깡패였었는데 올해는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그 점과 더불어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주 환원 정책, 이 두 가지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됨에 따라서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삼성 뉴스룸에 들어왔는데 일단은 1분기는 메모리가 일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 하단에 보시면 올해는 글로벌 IT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렇게 전망을 하였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실적이 정말 좋았었는데 그 실적이 올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IT 수요 회복과 함께 작년보다 훨씬 높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어제 낙폭을 거의 만회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더 뛰어넘고 있죠. 지금 6% 이상의 상승과 함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반도체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면 저는 올해 반도체 관련주가 어쩌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제가 그동안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수급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물론 최근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선방했던 적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자, 1월달 한번 보세요. 월봉. 자, 1월달에는 코스피가 최대 13%까지 강한 급락을 보여주었었죠. 자, 그런데 지수가 13%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이상으로 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 안쪽으로 하락이 나온 종목이라면 저는 굉장히 선방을 했던 종목이다, 일단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자, SK 하이닉스는 이번 달에 지금 7.6%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또 삼성전자 6%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다른 반도체 관련주도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자, 이 종목은 이번 달에 별다른 하락이 없었어요. 지금 보시면 2.6%의 하락에 그치고 있고, 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9%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걸 보더라도 반도체 관련주가 지수 대비 많이 선방을 보여주었었다. 그 점을 알 수가 있고, 또 오늘처럼 강한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 대표적인 업종으로서 치고 올라가고 있다. 그럼 종합적인 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시장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가장 대표적인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업종을 한번 살펴볼게요. 반도체하고 조금은 유관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패키지 기판. 자, 이쪽 업종 중에서 대장주 심택을 한번 보세요. 이번 달에 물론 장중에 9% 가까운 급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월간 기준으로는 3%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대덕전자, 이 종목은 약간은 지수의 흐름과는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해성 DS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 9%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이 종목은 5%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패키지 기판도 생각보다 지수 대비 많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약간은 반도체가 유관한 업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 만큼 제가 연말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상반기만큼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와 유관된 업종들, 그런 업종들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설날을 앞두고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 3일간의 연휴 기간 내에서 미국 시장도 조금 안정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 그런 것들도 조금 안정화될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면서 본격적으로 2월 달부터는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또 저는 다음 주에 외갓집을 가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영상을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5일간의 연휴 다들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세요. 자, 그럼 우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